넌 이제 짐일 뿐이야 라고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내 가슴을 칼로 베는 듯 했다.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다. 회사에서 늦게 돌아온 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웃음소리, 속삭임, 그리고 침대가 삐거덕거리는 소음. 발소리를 죽여 안으로 들어서자 남편 준호가 내 가장 친한 친구였던 수연과 함께였다. 그들의 벗은 몸이 얽혀있는 광경은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나는 문 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이게 현실인가라는 생각만 맴돌았기 때문이다. 준호와 나는 대학 시절부터 8년을 함께했다. 그는 유능한 변호사로 나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결혼한 지 3년, 우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수연은 내 대학 동기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녀는 항상 내 곁에 있었고 우리 부부의 결혼식에서 축하 연설까지 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내 남편과 함께 웃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잔인했다. 지은이가 알면 어떡해? 수연이 속삭였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걔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울고 끝날 거야.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내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느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아직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나를 배신했지? 왜 수연이야? 왜 우리 집에서? 그 질문들은 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나는 그냥 집을 나왔다. 호텔로 가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제 늦게 들어왔어? 피곤해서 먼저 잤네. 나는 대답했다. 응, 나도 피곤해. 그 후로 나는 변하지 않은 척 살았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차리고, 준호와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매일 밤, 그 광경이 머릿속에 재생됐다. 수연과 만나는 날이면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아줬다. 요즘 어때? 라고 물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지은아. 너 덕분에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덕분에라니. 그녀는 내 삶을 훔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변했다. 처음에는 그냥 참았다. 이혼하면 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쉽다. 그들은 나를 짐이라고 불렀다. 나를 무시했다. 나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다. 더 차갑게, 더 날카롭게. 나는 그들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준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메시지, 사진, 위치 기록. 수연과의 만남은 주 3회, 주로 호텔이나 그녀의 집에서. 나는 그 모든 걸 메모했다.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복수는 단순한 폭발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계획이다. 첫 번째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났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행복을 상상하며 이를 갈았다. 왜 나만 고통받아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는 배신자를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잘 산다. 준호는 승진했고
수연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냈다. 나는 그걸 지켜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임랭 콩큐도옥 AI. 침묵은 그들을 보호할 뿐이다. 나는 살아야 한다. 복수를 위해.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혼 전문가였다. 증거가 필요해요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이미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았다. 준호의 회사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다. 수연의 SNS를 팔로우했다. 그들의 약점을 찾았다. 준호는 야심이 크다. 그는 로펌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한다. 수연은 이미지 관리에 목숨을 건다. 그녀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었다. 나는 그걸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이게 나인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웃음소리가 아직 내 귀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나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했다. 가족에게도 거리를 뒀다. 오직 복수만이 내 목적이었다. 나는 이제 그들의 일상을 완벽히 파악했다. 준호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수연을 만난다. 그들은 주로 강남의 호텔을 이용했다. 나는 그 호텔의 CCTV를 확인할 방법을 찾았다. 친구의 친구를 통해 보안 요원을 매수했다. 돈이 들었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내 저축을 썼다. 그 영상은 선명했다. 그들의 얼굴, 시간, 모든 게 기록됐다. 하지만 나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복수는 타이밍이다. 나는 준호의 회사를 조사했다. 그는 대형 로펌에서 일한다. 그곳은 명예를 중시한다. 불륜 스캔들은 치명적이다. 수연은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일한다. 그녀의 클라이언트들은 보수적이다. 나는 익명으로 팁을 보낼 준비를 했다. 하지만 먼저 그들을 더 가까이 끌어들였다. 한 번은 수연을 만나 커피를 마셨다. 요즘 준호 어때? 라고 그녀가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런데 너는? 새 남자친구 생겼어.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그 말에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잘한다. 나는 그 대화를 녹음했다. 나중에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 내 심리는 점점 뒤틀렸다. 처음에는 분노였다. 이제는 냉정한 계산이다. 나는 매일 일기를 썼다. 그들의 행동, 내 계획, 모든 걸 적었다. 그 일기는 내 유일한 동반자였다. 밤에 그것을 읽으며 나는 웃었다. 이제 곧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이게 끝나면 나는 뭐가 돼? 라는 질문. 하지만 나는 무시했다. 복수가 우선이다. 준호와의 일상은 고문이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안아줬다. 사랑해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메스꺼움을 느꼈다. 하지만 참았다. 왜냐하면 그의 행복이 내 복수의 연료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승진 파티를 준비했다. 그 파티에서 수연을 초대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몰래 눈빛을 주고받았다. 나는 그걸 봤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다. 그 후 나는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했다. 익명으로 준호의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귀하의 직원이 불륜 중입니다.
증거 첨부 하지만 증거는 일부만 보냈다. 전체를 공개하면 너무 빨라. 상사는 조사를 시작했다. 준호는 불안해졌다.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걱정하는 척했다. 괜찮을 거야. 수연에게도 다가갔다. 그녀의 SNS에 익명 댓글을 달았다. 너의 비밀, 곧 터질 거야의 그녀는 불안해 보였다. 다음 만남에서 그녀는 피곤하다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만족했다. 그들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내 정신은 피폐해졌다. 나는 약을 먹기 시작했다. 불면증 때문이었다. 꿈에서 그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웃고, 비웃고. 나는 깨어나 이를 갈았다.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이 반복됐다. 하지만 이제 임랭은 끝났다. 나는 행동한다. 준호가 먼저 의심했다. 너 레일리 이상해 라고 말했다.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그는 핸드폰을 확인하려 했다. 나는 막았다.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너 뭐 숨기는 거 있어? 그가 소리쳤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너야말로.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알았다. 내가 뭔가 안다는 걸? 그 후 그는 수연과 연락을 줄였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법적 조치를. 이혼 소송과 함께 불륜 증거를 공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이혼이 아니다. 그들의 명예를 무너뜨릴 거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하지만 그들의 배신을 떠올리면 결의가 섰다.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됐다. 준호는 나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집에 CCTV를 설치하려 했다. 나는 거부했다. 프라이버시 문제야 라고 말했다. 그는 포기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다. 수연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녀의 SNS 업데이트가 줄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비밀 만남을 알고 있었다. 위치 추적 앱을 통해. 나는 변호사와 상담을 더했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가능해요 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목적이 아니지만 그것이 그들을 아프게 할 테니까. 나는 증거를 정리했다. 사진, 영상, 메시지. 모두 법적으로 유효하다. 하지만 복수는 법만이 아니다. 나는 사회를 이용했다. 준호의 로펌 동료들에게 익명으로 소문을 퍼뜨렸다. 그 사람 불륜 중이래.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는 회사에서 고립됐다. 승진이 미뤄졌다. 그는 집에서 짜증을 냈다. 회사 사람들이 이상해 라고 말했다. 나는 위로했다. 참아. 수연에게는 더 교묘하게. 그녀의 클라이언트에게 팁을 보냈다. 그녀의 이미지가 의심스러워요. 클라이언트 하나가 계약을 취소했다. 그녀는 울면서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나 힘들어. 나는 안아줬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이 과정에서 내 인성은 점점 사라졌다. 나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했다. 친구들에게도, 가족에게도. 오직 복수만이 진실이었다. 밤에 나는 악몽을 꿨다. 내가 그들을 죽이는 꿈 깨어나면 떨렸다. 이게 나인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통이 내 만족이었기 때문이다. 준호가 먼저 폭발했다.
너가 한 짓이야. 그는 소리쳤다.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그는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나는 모든 걸 숨겼다. 그날 밤 그는 집을 나갔다. 수연에게 갔을 테다. 나는 그걸 예상했다. 그리고 그들의 만남을 녹화했다. 호텔 밖에서. 다음 날 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과 함께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법원은 증거를 인정했다. 준호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하지만 그의 로펌은 그를 버렸다. 스캔들 때문이었다. 그는 실직했다. 수연은 더 나빴다. 그녀의 SNS에 증거가 유출됐다. 익명 게시판을 통해 그녀의 팔로워들이 비난했다. 배신자 친구를 배신하다니 이 그녀는 직장을 잃었다. 클라이언트들이 떠났다. 나는 그걸 지켜봤다. 만족했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끝인가? 라는 생각.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그들은 반격했다. 준호가 나를 고소하려 했다. 명예훼손시라고.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실패했다. 이 긴장감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도두했다. 멈출까? 하지만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아니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준호의 반격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나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의 실수, 작은 거짓말들. 그는 그것을 이용해 나를 협박했다. 이혼 안 해주면 내 명예도 무너뜨릴 거야. 나는 웃었다. 해봐. 왜냐하면 나는 이미 잃을 게 없었기 때문이다. 수연은 다르게 왔다. 그녀는 울면서 찾아왔다. 미안해, 지은아. 용서해줘. 나는 그녀를 안아줬다. 하지만 속으로는 늦었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그녀의 가족에게 팁을 보냈다. 딸이 불륜 중입니다. 그녀의 부모는 충격받았다. 그녀는 고립됐다. 이 과정에서 내 정신은 거판에 달했다.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복수 때문에 미치겠어요 라고 말했다. 상담사는 멈추세요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왜냐하면 복수는 내 삶의 이유였기 때문이다. 준호는 결국 패배했다. 법정에서 그는 울었다. 미안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판사는 내 편이었다. 나는 보상을 받았다. 돈과 함께 그의 명예를. 수연은 더 비참했다.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방문했다. 왜 그랬어? 라고 물었다. 그녀는 울며 대답했다. 너 때문이야.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내 선택 때문이야. 이 순간 나는 변했다. 텐렌해졌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불안이 왔다. 내가 괴물이 됐나? 복수는 계속됐다. 나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준호는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했다. 수연은 서울을 떠났다. 하지만 가격은 컸다. 나는 친구를 잃었다. 가족이 멀어졌다. 오직 고독만 남았다. 이제 그들은 바닥이었다. 준호는 알코올 중독이 됐다. 수연은 우울증으로 입원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가 왔다. 이게 다야, 라는 생각. 나는 일상에 돌아가려 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친구,
하지만 그들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밤마다 그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나는 약을 더 먹었다. 한 번 준호가 찾아왔다. 용서해줘라고 말했다. 그는 초췌했다. 나는 문을 닫았다. 늦었어. 수연도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내가 옳았어. 나는 찢어버렸다. 내 심리는 뒤틀렸다. 복수가 끝나도 분노는 남았다. 나는 새로운 타겟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멈췄다. 이제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회는 나를 비난했다. 너무 잔인해라는 소문. 나는 무시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복수의 대가는 컸다. 내 영혼의 일부를 잃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모든 게 끝났다. 준호는 이혼 후 해외로 떠났다. 수연은 회복되지 못했다. 나는 혼자 서울에 남았다. 밤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승리인가?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인가?